섬의사의 사계절. 문푸른 작가. 출판 모모북스. 그녀와의 첫 만남. 우리는 여전히 수술방에서 마주쳤다. 전날 밤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아침에 수술방에서 만나는 순간은 꽤나 짜릿했다. 금기시되는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제이 간호사는 수술방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간호사. 나는 이 병원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인턴이었다. 최하층 계급의 남녀가 몰래 썸을 탄다는 건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여웠다. 다행이라면 우리 둘 모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이따금 새어나오는 웃음도 자연스레 가릴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랬다. 인턴 1년을 하면서 병원에서 웃는 건 아마도 처음이었다. 인턴의 한 달 스케줄은 수술방 앞에 붙어져 있었다. 당분간은 다른 조에 편성되어 병동과 백을 할 예정이었다. 수술방에서 그녀를 못 볼 거라 생각하니 아쉬웠다. 내가 번호를 받은 이후 며칠 동안은 사실상 펜팔과 다를 바 없는 관계를 유지했다.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에 비해 정작 만나서 나눈 대화는 합쳐도 5분이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다. 스크럽 간호사 역시 나처럼 교육 중이었고 매일 수간호사에게 교육받으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픈날 저녁이라도 먹자고 제안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2월이 절반 지났다. 인턴 생활도 2주 남았다. 그 사이 나는 군에 지원했다.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써야 한다. 이 서약서는 대학병원에 위탁되어 교육을 받는 대신 나중에 전문의가 되어 의무장교로 임관할 때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전공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입대를 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군에 지원했다. 대개 떨턴, 전공의를 지원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게 된 인턴 수료생들의 경우 군의관으로 끌려간다. 나같이 픽스턴을 돌지 않는 김 닥터. 김은 군대를 가지 않는 미필 의사를 말한다. 주요 화두는 공중보건의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발표날이 되었다. 나는 군의관이나 공보이나 딱히 선호는 없었다. 그저 심신이 지쳐 차라리 군대에 가서 쉬고 싶었다. 킴들 중 하나 둘씩 군의관으로 선발되었고 나는 일과가 끝난 다음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접속한 병무청 사이트에서 공중보건의로 편입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김들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정작 나는 무덤덤했다. 떨턴 공중보건의사는 시골에 낙후된 병원 인턴 생활을 다시 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인턴이 싫어서 탈출했는데 또 인턴 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바쁜 인턴 생활 중에서도 제이 간호사와의 연락은 계속됐다. 당직실 침대에 누워 오늘은 수간호사가 괴롭히지 않았냐, 수술하는 내내 힘들지 않았냐는 대화만 반복해도 즐거웠다. 나는 인턴 생활이 1주 남았고 대략 3주쯤 뒤면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야 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된다 하여 공식적인 첫 만남이 성사되었다. 토요일 오후 약속이 있었음에도 금요일 저녁 칼퇴를 하고 몸 관리에 들어갔다. 1년간 썩어버린 육신을 하루 동안의 노력으로 바꿔 놓아야만 했다. 될 리가 없다. 목욕탕을 갔다. 밤늦게 피부관리실에 갔고 다음날 오전엔
그동안 쓰지 못해 쌓여버린 월급으로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었다. 그리고 예약해둔 레스토랑에 도착해 앉았다. 내 키가 그리 작지 않음에도 수술방에서 본 그녀의 눈높이는 거의 나와 같았다. 내심 걱정되기 시작했다. 기다리는 동안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 때문에 테이블의 물잔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또각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단박에 남자 구두 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남자의 그것보다 더 크고 날카로웠다. 멀리서 본 그녀의 얼굴은 내가 수술방에서 본 모습보다 몇 곱절 예뻤다. 그녀도 오랜만에 꾸미고 나와서인지 살짝 어색해 보였다. 하지만 남자들은 알 것이다. 그런 모습이 더 사랑스럽다는 것을. 다행히 내 얼굴을 알아보고 테이블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분명 매일 메시지를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마치 처음 만난 사람 같았다. 이 순간은 학교 합격 순간보다도 떨렸다. 인터넷 첫 마음가짐처럼 당황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당당하게 행동했지만 이따금씩 새어나오는 긴장한 행동에 간호사는 눈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메시지로 나눈 대화가 있어서인지 긴장감은 시간이 갈수록 풀렸다. 파스타가 코로 넘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녀와의 대화에 집중했다. 선생님, 그때 식당에서 어떻게 저를 알고 옆에 오신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기로 했다. 인턴을 돌면서 많은 간호사들과 일했는데 처음 뵙는 분이 막 혼나고 있어서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거울에 비친 나 같은 느낌이랄까? 선생님은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아픈 환자는 선생님께 찾아갈 힘도 정신도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아파하고 있는 환자를 멀리서 바라보고 직감으로 찾아내신 거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난 단지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을 뿐이고 우연히 내 눈앞에 그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을 뿐이고 본능적 행동에 따라가서 말을 건 것뿐이었는데 좋은 행동으로 비쳤다니 일석삼조였다. 나를 좋게 봐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분은 나보다 2살 어렸고 고향에서 먼 곳에서 혼자 거주 중이었다. 매일 교육으로 바빠 친구 하나 사귈 기회가 없었는데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나를 알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대화가 마무리되고 계산하며 나오는 사이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2월 중순이었지만 봄의 느낌보다 겨울의 묵직함이 더 느껴지던 날들이었다. 눈이 살짝 쌓인 길가를 걷는 내 구두와 간호사의 구두 소리가 번갈아 가며 들렸다. 그 소리는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대학 병원으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만났다. 최하 계층 간의 만남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병원 사람 누구에게라도 발각된다면 다음날 그녀가 곤란해질 게 뻔했다. 그런 간호사 문화를 알기에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오피스텔 앞까지 같이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다.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이따금씩 느껴지는 간호사의 심장 두근거림과 온기에 다시 한번 설레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앉아 쳐다본 간호사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다. 택시가 도착하고 내렸다. 마주보고 섰다. 그녀는 키가 컸지만 다행히 나보다 크진 않은 것 같았다. 수줍어하는 그녀의 모습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쌤, 다음 오픈 언제예요? 제가 3월부터는 다른 수술방으로 가서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오픈날 생기면 꼭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쌤한테 제 오프를 먼저 쓸 거거든요. 마음은 당당한데 내 눈만큼은 파르르 떨려 긴장하고 있음을 들키고 말았다. 그녀도 싫지 않은 듯 피식 웃으며 알겠다고 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커피라도 한 잔 더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그녀의 상황을 알기에 참았다.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가던 그녀가 다시 한번 나를 쳐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자동으로 켜진 라이트에 그녀의 옷깃이 반사되어 아름답게 보였다. 멀리서 본 그녀의 모습 중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 환한 미소와 후광이다. 인턴을 수료했다. 대학에서 갓 벗어나 몸부림치던 첫 달을 기억한다.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찔렀고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생채기를 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혼나지 않는 직업은 의사가 유일할 것이다. 우리는 칼로 사람을 찌르면서도 죽이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한 자격이 의사에 대한 면허증이고 그러므로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야 한다. 인턴을 마쳤다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 의사 사회에는 적어도 1년간 도망가지 않는 끈기 있는 놈이라는 훈장 정도는 되겠지만 어쨌든 1년 만에 대학병원을 나오게 되었다. 당직 침대를 정리했다. 속옷, 책, 거울, 로션. 로션은 사러 갈 시간이 없어 동기 로션을 며칠간 썼다. 대개 1년 정도 머무르다 나오면 짐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들어올 때 한 박스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병원에선 딱히 짐이 필요 없었다. 치열하게 살았던 1년 동안 그래도 나만의 공간이 있었던 침대를 바라보니 눈물이 났다. 환자에게 욕먹고 윗년차 선배님에게 혼나고 와서 위로가 됐던 나만의 공간이었다. 8인 1실의 공간에 중앙 테이블은 성토의 장소였다. 환자에게 멱살이 잡혔다며 욕을 하고 돌아오는 한 동생에게 몰래 숨겨놨던 냉장고 속 맥주를 꺼내주었다. 차가운 맥주는 달아오는 동생의 화를 순간적으로 낮추어 주었다. 나머지 인턴들도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같이 욕 한 바가지를 해준다. 동생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가 잘못한 것이라 생각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실제 상황이 어찌됐건 우리는 맥주 하나로 노여움을 풀곤 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본인들이 원하던 학과에 합격하여 픽스턴을 돌고 있었고 그 방의 짐은 오로지 내 것만 남아있었다. 잠시 테이블을 쳐다보며 그때의 환상을 떠올리다 이내 깼다. 나는 다시 박스를 집어들고 병원 가운은 저 구석에 처박아둔 채 나왔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내가 내 의지로 대학병원을 떠난다는 기백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와 대학병원에 있을 때만큼 마주하지 못해 아쉽기는 했다. 수술방에서 지나가며 몰래 윙크했던 짜릿한 순간을 이제는 만들 수 없다. 둘은 비밀 만남이 완벽하다 생각했겠지만 또 누가 눈치채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제 간호사와는 어느새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통화를 시작하면 2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서로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해 빙빙 둘러 2시간 동안 했던 것 같다. 한 주가 흐르고 제 간호사의 오픈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확인도 하지 않고
당연히 된다는 말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3월이 되었고 날도 따뜻해지고 있었다.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다. 제이 간호사도 병원 생활에 적응을 했는지 많이 밝아진 느낌이었다. 나 또한 인턴 생활을 끝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졌다. 자연스레 우리의 대화는 웃음꽃을 피웠다. 우리는 처음으로 카페에 갔다. 제이 간호사가 처음 받은 연 오픈날이었다. 홍차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차 마시는 순간은 매우 소중하다. 대화를 하는 도중 마시는 차 한 잔의 순간은 쉼표 같은 대화의 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식사는 그렇지 않다. 밥 먹는 순간은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녀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었다. 길가에 언 눈이 녹고 있었다. 잔디밭에 눈이 녹고 잔디가 돋아나면 푸르러질 것이다. 우리도 겨우내 힘들었던 순간들을 벗어내고 기지개를 켜기 위해 서로에게 따스하게 대하고 있었다. 따뜻한 홍차가 식도를 타고 들어가니 몸의 근육이 이완된다. 그녀 또한 편하게 의자 뒤로 몸을 기울였다. 홍차의 쉼표, 대화, 커피의 쉼표. 대화가 반복되는 순간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으나 기억나지 않았다. 그 순간은 마치 햇빛에 녹아버린 눈밭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그저 따뜻해졌구나 하는 느낌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무슨 대화를 했을까? 기억나지 않아도 좋다. 뭉뚱그려 따뜻했던 한 순간으로 추억되고 있으니 말이다. 대화를 하다 보니 10시가 훌쩍 넘었다. 내 얼굴엔 매우 아쉬운 표정이 가득했다. 내 마음속 천사와 악마가 싸우기 시작했다. 악마. 내일 오프라며? 그럼 맥주라도 한 잔 더 하자고 해. 천사. 아니야.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 악마와 천사가 한참을 싸우더니 천사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었다. 분명 악마의 논리에 KO 당한 게 뻔하다. 나는 그녀의 오피스텔로 데려다 주는 도중 과감하게 말했다. 혹시 맥주 한 잔 할래요? 네, 저도 아쉬웠는데 간단하게 맥주 한 잔만 해요. 역시 악마가 옳았다. 천사놈이 진정한 악마임에 틀림없다. 악마가 아니었다면 난 그대로 훈련소에 끌려가 5주 내내 후회만 했을 것이다. 오랜만에 마시는 맥주가 정말 맛있었다. 편해진 복장만큼이나 우리 사이도 편해졌다. 맥주 한 잔이 우리를 이렇게 가까워지게 할 줄은 몰랐다. 좋아하는 사람과 좁은 선실집에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순간은 정말 행복했다. 맥주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녀도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더 과감해진다. 그러다 더 자주 만나고 싶다는 말을 무심결에 내뱉었다. 그녀는 고맙다고 했다. 타지에서 올라와 힘든 자기에게 처음으로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했다. 나도 고맙다고 했다. 나의 의도를 나쁘게 보지 않고 좋게 생각해줘서 고마웠다. 우리는 그날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뱉었다. 문득 천민밀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이러다 키스를 해야 영화가 되겠지만 현실은 달랐다. 심장을 가로막고 있던 속마음을 하나둘씩 내뱉으니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건장한 청년은 심박수가 200회 이상 될 수 없는데 조만간 제세 동기가 필요할 것 같았다. 그녀의 큰 눈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곧장 일어나 손을 잡고 공원으로 달렸다.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쓰러졌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행복했고 그녀에게도 행복을 주고 싶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준비는 하지 못했지만 솔직한 마음을 담아 고백했다. 제이 간호사도 고맙다는 눈빛과 함께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커플이 되었다. 그 순간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커플이었다. 나는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연신 애정의 눈빛을 보내며 그녀를 보내줬다. 그리고 돌아서 우리 집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사귄 지 며칠 되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말해야 할 사실이 있었다. 대학생 때나 들을 법한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5일 전 할 말이 있다고 메시지를 남겼고 근무를 끝낸 제이를 만나러 오피스텔 앞 카페로 갔다. 20개월 근무하는 현역병과 다르긴 해도 사귄 지 며칠 되지 않은 남자친구로부터 훈련소에 간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기분일까? 최대한 심각하지 않은 척 말을 꺼냈다. 제이야, 나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야? 나 전공의 지원을 안 했잖아. 그래서 조만간 공중보건의로 갈 것 같아. 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언제 가는 건데? 4일 뒤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가. 사귄 지 며칠 안 된 여자친구한테 군대 간다고 해도 되는 거야? 미안해. 그래도 5주면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어, 오빠.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5주라 해도 남자친구가 훈련소에 간다는데 당황하지 않을 여자친구는 없을 것이다. 다행인 건 5주 후면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군의관이 아닌 공보위로 편입됐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까르르거리며 오랜만에 많이도 웃었다. 목요일 입소를 앞두고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기고 있었다. 공보위는 사회에 나가자마자 병원 또는 보건소에 공공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필요하다는 여러 물건들을 챙기고 머리를 잘랐다. 저녁에는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었다.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와 잠시 떨어져 지낸다는 건 생각만 해도 슬펐다. 그러나 제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잠시 떠나기 전 좋은 추억이라도 남기고 가고 싶었다. 인턴을 끝내면서 오피스텔에 짐을 뺐고 전공의로 정신없는 친구의 빈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기로 했다. 짐을 친구 집에 잠시 내려두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제이는 로제 파스타를 좋아했다. 나는 오일 파스타를 좋아했지만 원래부터 로제 파스타를 좋아한 척 천생연분인 것 같다며 맞장구를 치곤 했다. 로제 파스타를 가장 맛있게 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해두고 제이를 데려갈 작정이었다. 제이가 퇴근 후 잠시 집에 들렀다 온다는 말에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잠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 들어가도 괜찮아? 응, 추우니까 들어와.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기 위해 집 앞으로 나와 직접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두근두근 제이의 집에 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어찌 그리 높던지 3층을 올라 문 앞에 섰다. 띠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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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링.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이내 문이 열렸다. 달콤한 디퓨저 향이 신발장에서부터 나기 시작했다. 신발장의 구두들은 급하게 각을 맞춘 듯 놓여 있었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제이의 향기에 잠시 아찔해졌다. 나 오늘 레스토랑 예약해뒀는데. 오빠, 내가 오빠한테 해주려고 음식 준비했어. 오빠 훈련소 들어가면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을 텐데 내가 음식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감동해서 제이를 안고 말았다. 제이는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좋아하던 블라우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내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주니 몸둘 바를 몰랐다. 오빠 배고플 텐데 빨리 저녁 먹자. 응, 정말 고마워. 나는 이날도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의 얼굴을 쳐다봤다. 부담스럽다며 밥을 먹으라는 여자친구의 말도 무시했다. 소금 소태였어도 아마 맛있게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여자친구가 준비해준 음식을 모두 먹었다. 이날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로제 파스타로 하기로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를 향해 돌아선 여자친구의 모습은 천사였다. 내게로 다가와서 이제 뭐 할까? 하는 여자친구의 말에 커피 마실까?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재치를 발휘해 커피를 사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나는 카페를 찾지 않고 편의점을 찾았다.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맛있어 보이는 와인 한 병을 샀다. 와인을 안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땡땡땡님, 오늘 7시 반에 예약하셨는데 오고 계신지 확인드리려 전화드렸습니다. 아차, 여자친구의 음식상에 홀려 예약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사전에 전화를 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쁜 노쇼 고객이 되어버렸지만 지금처럼 중요한 상황에선 모두가 용서해 주길 바랐다. 1층에서 커피를 사왔다며 문을 열어달라며 출입문 앞에 섰고 나는 짠 하는 소리와 와인을 마시자며 와인을 보였다.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여자친구도 나의 행동이 귀여워 보였던 듯하다. 귀여운 인형이 가득한 여자친구의 방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바보같이 와인을 사올 때 안주도 같이 사왔으면 좋았을 걸. 화이트 와인만 덩그러니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오빠, 딸기랑 같이 와인 마실까? 응, 좋지. 뭐든 좋아. 따뜻한 여자친구의 방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나란히 앉아 와인을 먹던 순간은 아직도 생각난다. 술이 들어가니 시답지 않은 농담도 나오고 까르르 웃음이 이어졌다. 와인을 두 잔쯤 마시고 나선 여자친구에게 내가 훈련소에 가 있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여자친구는 괜찮을 여자친구가 어디 있겠어 라며 비로소 서운한 기색을 드러냈다. 제이는 항상 본인의 생각이 남을 불편하게 할까봐 잘 내색하지 않던 친구였다. 그것을 알기에 더 미안했고 그래서 안아줬다. 미안해. 내가 너를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녀와서 더 잘해줄게. 응, 오빠. 몸만 건강히 잘 다녀와. 여자친구를 안고 있다 보니 좋아서 그냥 엉덩이를 옆으로 붙였다. 술의 긍정적 효과다. 나는 과감해지고 여자친구는 둔감해진다. 우리 둘은 다리를 쭉 뻗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머리를 어깨에 기댔다. 좋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풍겼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여자친구에게 들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할 말이 있다며 얼굴을 마주봤고 바로 여자친구의 얼굴에 뽀뽀를 했다. 처음에 당황했던 여자친구도
이내 웃더니 나에게 뽀뽀를 해줬다. 우리는 꼭 껴안고 천장을 쳐다보며 누워 있었다.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사랑한다고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입소 당일.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오빠 몸 건강히 잘 다녀오고 내가 꼭 편지 많이 쓸게. 사랑해. 고마워. 꼭 잘 다녀올게. 너도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그렇게 친구 집으로 다시 돌아와 캐리어를 챙겨 논산 훈련소로 향했다. 가는 내내 머릿속에 여자친구의 얼굴이 동동 떠다녔다.